충청북도 음성에서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살았습니다. 그 당시 미사일 사령관을 했었는데 음성에서 살면서 충북에 대한 애정이 어느 때보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아주 기분이 좋고 행복합니다. 그때 미사일 사령관을 할 때 비전은 우주시대를 앞당기자를 슬로건으로 해서 우주시대를 여는 그러한 노력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우주시대를 열기 위한 각종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또 최고위원회의를 충북에서 하는 시점은 아주 절묘하고 아주 최적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국정감사 끝나고 이번 주부터 예산국회가 시작됩니다. 이제 충북에 빠진 예산이 뭔지 현장에 와서 듣고 반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 정청래 대표님과 우리 지도부가 충북을 그만큼 중시 여긴다고 하는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국정감사 끝나자마자 예산 심의 전에 충북에 필요한 예산이 뭔지 좀 알아보고 또 의견을 듣고 적극 반영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비공개 회의 때 우리 이강희 도당위원장을 비롯해서 지역위원장, 국회의원들께서 충북의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또 추가 예산 반영할 것도 숙제를 잔뜩 주셨는데 돌아가셔서 우리 대표님과 함께 저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의 충은 중심입니다. 충청은 언제나 중심이었습니다. 대세를 따르는 곳이 아니라 대세를 정하는 곳이 충청입니다. 민주당은 충청의 민심을 듣고 충성스러운 실천으로 답하겠습니다. 균형의 정치, 실력의 정치, 책임의 정치로 충청에서 변화의 중심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울산 화력발전소에서 참담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 분이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30년 넘은 노후화된 설비의 철거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매몰돼서 생사의 경계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다시 하청 노동자들이 희생됐습니다. 노후화, 비용 절감, 안전 불감, 사고 때마다 되풀이 되는 단어들입니다. 이번 사고를 단순한 산업재해로 다뤄서는 안 됩니다. 산업 안전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부패와 무책임을 철저히 파헤쳐야 합니다. 누가 지시했고 누가 감독했고 누가 눈을 감았는지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합니다. 노동자의 땀이 붉게 물들고 노동 현장이 무덤으로 바뀌는 나라에서는 경제 성장도 산업 경쟁력도 의미가 없습니다. 정부는 구조와 진상규명에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결코 과잉은 없습니다. 민주당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도 하는 짓이 어처구니가 없어 한마디 해 주었더니 파블로프의 개처럼 기다렸다는 듯 꼬리치며 달려드는 한동훈. 쫄보 졸장부라는 세간의 평을 스스로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없는 죄를 조작하는데 이골이 난 검찰 출신답게 애먼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계엄을 덤터기 씌우려 합니다. 망나니 칼처럼 천방지축 휘두르던 기소권도 수색영장도 사라지니 뚜껑 열린 정신분열자처럼 앞뒤도 안 가리며 입만 벌리면 흑색 선전을 떠버립니다. 장동혁이 부러우면 이미 진 겁니다. 관심이 필요하면 차라리 윤석열이나 형수 김건희 면회가 더 좋은 방법입니다. 아무 말 대잔치로 막 가다가는 결국 짧은 정치 인생 막가파로 종칠 것임을 예언합니다. 자중자애하고 정말 국민에 대한 중심이 남았다면 극으로 치닫는 국민의힘이나 바로 잡길 권합니다. 장동혁 대표의 광주행은 참배가 아니라 광주 시민에 대한 도발이었습니다. 내란의 망령을 등에 업고 민주영 앞에서 정치쇼를 벌였습니다. 5.18 정신을 향한 모독이자 빛의 도시 광주를
내란 세력 극우의 어둠으로 침략한 폭거입니다. 입으로는 민주주의를 말하면서 손으로는 내란의 칼을 들여 밀고 있습니다. 광주는 화해의 땅이지 내란 홍보쇼 무대가 아닙니다. 진정성 없는 화해는 거짓이고 반성 없는 사죄는 모욕입니다. 진정으로 용서받고 싶다면 처절한 반성이 먼저입니다. 여전히 과거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국민의힘, 역사를 왜곡하고 악용하는 자, 결국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역사의 심판은 조금 늦을지 몰라도 반드시 죄인들을 찾아갈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지자체가 추진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경기도가 내년 노인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노인 상담센터 지원비 전액, 노인 복지관 운영비 전액을 줄이고 급식과 배달 지원까지 축소했습니다. 행정 편의주의가 노인 복지의 가치를 짓밟는 결정입니다. 노인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의 가치입니다. 상담 한 통, 식사 한 끼가 어르신들의 삶을 지탱하는 마지막 건일 수 있습니다. 예산 삭감은 곧 사회적 안전망의 붕괴입니다. 경기도는 재정 탓을 하지만 예산은 우선순위의 문제이지 핑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인 복지를 줄이는 것은 숫자를 줄이는 게 아니라 사람을 줄이는 일입니다. 경기도는 재정 논리가 아닌 인간의 눈으로 사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는 여유 있을 때 하는 선심이 아니라 위기에 먼저 지켜야 할 국가의 품격입니다. 경기도의 노인복지 예산 축소에 반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기도지사 시절 처음 도입하신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가 중앙정부 복지정책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는 이재명식 민생정치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증거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국민 누구나 최소한의 먹거리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설계된 이 정책은 지방에서 출발해 이제는 국가복지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성공적 복지 모델을 더욱 발전시켜 누구나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따뜻한 복지 국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황교선 최고위원의 발언이겠습니다. 네, 어제 울산 화력발전소 철거 현장에서 9분의 노동자가 매몰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곳 충북에 오는 길에 한 분의 운명 소식을 들었습니다.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보다 우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구조되신 분들의 빠른 회복과 아직도 돌아오시지 못한 분들의 무사귀환을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우리 민주당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조속한 구조와 사고 수습 이후에도 안전관리 부실 여부를 철저히 규명해 책임을 묻고 산업 현장의 안전을 위한 후속 조치에 앞장서겠습니다. 지금 국회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로 매우 분주합니다. 이 시기에 우리 충북 이곳에서 현장 최고위를 하는데 갑작스럽게 이곳을 찾게 됐습니다. 그만큼 우리 민주당, 우리 정청래 대표와 지도부는 우리 충북에 대한 발전, 그리고 충북에 대한 애정을 갖고 이번 국회 예산안 심사에서 정말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더 보완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지 이렇게 꼼꼼히 챙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바이오 소부장 특화단지, AI 영재학교 사업비, 그리고 우리 충북 도민들이 영원했던 청주공항 확장, 8주로 확장, 타당성 용역비가 아직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는데요. 또한 농촌 기본소득과 관련돼서 충북 5억천 아주 충북 도민들의 아주 간절한 바람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우리 의원님들과 위원장님들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청래 대표님과 우리 당 지도부에서는 이번 그 예산안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대전 청주 광역철도 안도 정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껏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국유재산 헐값 매각이 잇따라서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윤석열 정부는 임기 시작 직후 국유재산에 대한 대규모 박연세를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감정가를 다 받지 못하고 헐값에 판 국유재산이 50%가 넘습니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감정가의 60%도 못 받고 팔아치운 국유재산이 310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국유재산이 계절이 바뀌면 재고로 쌓이는 패딩도 아닌데 40% 50% 이렇게 박앤세일 이게 말이 됩니까? 제정신입니까? 이게 자기 땅 자기 주식이면 이렇게 헐값에 팔아치울 수 있겠습니까? 그 전수조사와 감사원 감사로 철저하게 진상을 파악하고 위법 부당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철저하게 엄정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민주당은 앞으로 국가자산의 활용 매각 전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윤석열 어게인을 외쳐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감히 광주를 찾아 5.18 정신을 입에 올렸습니다. 또한 계엄에도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말로 내란을 정당화하고 폭력을 주장하고 헌정질서를 부정했습니다. 이들의 광주 방문은 추모가 아니라 모욕이고 화해가 아니라 도발입니다. 내란을 옹호하는 자가 외치는 국민 통합은 우리 국민들에게는 국민 고통일 뿐입니다. 윤석열 어게인 세력과 손을 잡는 자는 광주 땅을 밟을 자격도 5.18 정신을 언급할 자격도 없습니다. 5월 광주는 민주 영령들을 모욕하고 이용하려는 자들의 위선을 결코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은 5월 광주를 능욕하는 자들을 역사에 기록하고 5.18 정신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내란을 옹호한 정당은 해산이 답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최고위원들 말씀을 들어보니 저도 하나님 양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5.18 묘지 참배 쇼로 어제 5.18 영령들에게 또 한 번 누를 끼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속으로 항의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일부러 항의 유발을 하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혹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은 아닌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둘 중에 하나만 하십시오. 광주 5.18 묘지는 1980년 5월 17일 전두환의 비상계엄 확대로 피해자들의 그 영령들이 누워있는 곳입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12.3 윤석열의 비상계엄으로 많은 국민들이 지금도 마음속에 트라우마도 있고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면회를 계속 가든지 아니면 면회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내가 잘못했다 하고 5.18 국립묘지를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도 면회 가고 또 계엄의 피해자 영령들의 넋이 어려있는 5.18 국립묘지도 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윤 어게인 세력과 손절을 하든지 광주 5.18 추모하시는 분들과 손절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어떻게 엑셀레이터와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습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거 보고 모순이라고 합니다. 모순. 창과 방패. 창과 방패를 동시에 들고 뭐 하겠다는 겁니까? 권고합니다. 역사의 정의의
그리고 민주주의에 들어서는 길은 윤어게인 세력과 확실하게 손절을 하고 진정으로 참여하는 마음으로 광주 5.18 국립묘지에 가십시오. 그리고 윤석열을 면회했던 거에 대해서 진정으로 뉘우치고 참여하고 그리고 광주 5.18 묘지를 가십시오. 그게 아니면 여기가 어디라고 오느냐라는 항의는 계속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참 제가 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최고위원들께서 하시니까 저도 울분이 좀 찾아서 한마디 했습니다.